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01번째 시간으로 1975년 2월 15일 박경리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 2월 15일 박경리 김훈 1975년 2월 15일은 낮 최고기온이 영하 7도였다. 며칠째 퍼붓던 눈이 멈추고 날은 흐렸다. 흐린 날이 저물자 기온은 영하 12도로 아래로 떨어졌다. 얼어붙은 거리에 북서풍이 불었고 그날 밤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 영등포 교도소 앞 거리에는 라면 껍질과 연탄재가 북서풍 속에서 회오리치면서 솟구치고 있었다. 1974년 7월 13일 군사재판에서 긴급조치 4호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의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던 김지아는 1975년 2월 15일 밤 9시 40분께 형집행정지로 영등포 교도소에서 출감했다. 나는 그날 아침 10시께부터 서울 영등포 교도소 정문 앞에서 김지아의 출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신이 선포되던 1974년부터 신문 기자의 업을 시작했던 나의 밥벌이였다. 춥고 어두운 겨울이었다. 희망이란 없었다.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포기한 사람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는 아마도 포기한 사람 쪽에 속해 있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27의 청춘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이 부재하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짓을 보내고 있었다. 기자들은 스스로의 소망이나 지향성을 외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폐기 처분해버린 소망과 지향성이 타인에 의하여 불 붙여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기약 없는 겨울을 통과해 나가고 있었다. 그날 영등포 교도소 앞에는 대낮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교도소 쪽은 김지아의 석방 시간을 예고하지 않았다. 또 예고했다 하더라도 정치범의 석방 시간에 관한 약속을 법무당국은 번번이 지키지 않았고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하여 출소자들은 새벽이나 심야에 교도소 뒷문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므로 기자들은 하루 종일 교도소 문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다. 기자들은 교도소 앞 거리에서 나무 토막이나 종이 상자들을 주워와 모닥불을 떼거나 혹은 인근 음식점에서 내다버린 구공탄 재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기 주변에 모여 은발을 녹여가면서 교도소 정문을 주시하고 있었다. 언제 교도소 문이 열리고 김지아가 나타날지 알 수 없었으므로 기자들은 저녁을 먹으러 갈 수도 없었다. 교도소 정문은 텅 빈 벌판이었고 그 벌판 가장자리에 매우 더러운 몰골의 중국 음식점이 있었다. 우리는 수석 기자 한 명을 그 음식점으로 보내 저녁밥을 배달시켰다. 나는 뜨거운 국물이 먹고 싶어서 짬뽕을 시켜달라고 했다. 기자들 대부분은 자장면보다는 짬뽕을 주문했다. 그런데 배달되어 온 짬뽕 국물은 차게 식어 있었다. 우리는 내버린 연탄재 주변에 모여 그 차가운 짬뽕을 후루룩거리며 들이마셨다. 지방판 마감은 대체로 오후 6시였다. 김지아가 5시 30분 이전에 출감하지 않는다면 조광기자들은 지방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광기자들은 교도소 안으로 전화를 걸어서 풀어주려면 제발 지방판에 맞춰서 풀어주라. 지방 독자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퍼부어댔다. 교도소 측 답변은 출소자에 대한 소장의 정신운하가 남아있고 또 교도소 담장 밖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 출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루 종일 추위에 떨고 나서 지방판을 포기해버린 저녁에 우리들은 연탄재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얼음이 잡혀오는 짬뽕 국물을 마시면서 김지아의 출감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때 나는 보았다. 아마도 오후 5시 30분쯤이 아니었을까. 내가 짬뽕 그릇을
입에 대고 국물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교도소 정문 맞은편의 아트막한 언덕 위에 웬 허름한 여인네가 포대기로 아기를 업은 채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저물어가는 교도소 정문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여인네 옆에는 영업용 포니 택시가 한 대 정차해 있었는데 그 여인네가 출소차를 마중하기 위하여 대절한 택시였다. 아마도 운전기사가 연료를 아끼느라고 택시 안에 히트를 꺼버린 모양이었다. 아이여본 여인네는 자동차 밖에서 떨고 있었다. 그 여인네는 자꾸만 허리춤을 들어올려 미끄러져 내리려는 아이의 등의 한복판 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저 여인네가 혹시 박경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미치자 나는 짬뽕 그릇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기자의 무리를 떠나서 그 여인네 쪽으로 접근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므로 멀리서는 인상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여인네는 과연 박경리 선생님이었으며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수배망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1974년 4월 19일 날 태어난 강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김지아는 1973년 4월 7일 김양주와 혼인하였고 강은 그로부터 1년 후인 1974년 4월 19일 태어났으므로 강은 그 부모의 신혼초에 점지된 것이 확실하고 강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령 사건이 발표되고 바로 그날 흑산도의 피신해 있던 그의 아버지 김지아는 검거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박경리 선생의 등에 업힌 저 아이는 생후 10개월 미만일 터였다. 어쩌자고 생후 10개월 미만의 어린 것을 얻고 영하 12도의 강추위 속에 바람 부는 교도소 앞 광장으로 나온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아무도 집안에 아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박경리 선생 쪽으로 바짝 접근해서 그분이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위치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분을 마음 놓고 관찰했다. 여기 박경리가 왔다 라고 나는 내 동료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 혼자 그분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분은 담요로 만든 방 하나에 버선을 신고 있었다. 발이 몹시 시려왔던지 따금씩 방 하나를 벗고 손으로 엄발을 주물렀다. 등에 업은 아이는 머리끝까지 온통 포대기로 감싸고 그 포대기 위를 다시 두꺼운 숄로 덮어서 아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아이가 칭얼거릴 때마다 그 여인네는 몸을 흔들어서 아이를 얼렀다.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그 여인네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말은 나에게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여인네가 그때 아이에게 한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답답했다. 울지 마라, 아비 곧 나온다. 아마 이런 말이었을까. 그 여인네가 아기를 업은 포대기는 매우 낡아 있었다. 포대기는 누빈 포대기였는데 허리 부분은 넓게 접어서 아이의 등에 힘이 걸리게 바싹 조였으며 아이의 엉덩이 밑으로 포대기끈을 여러 겹 둘렀다. 그래도 그 여인네의 여인 몸으로부터 아이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것이어서 여인네는 자꾸만 몸을 추슬려 아이를 끌어올렸다. 아무도 그 여인네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고 그 여인네는 교도소 정문 앞에서 덜컹이는 그 어떤 사람과도 무관해 보였다. 그때 그 여자는 길섭에 도단한 풀 한 포기보다도 더 무명해 보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어떤 자연현상처럼 보였다. 그 여자는 다만 사이에 옥바라지를 나온 한 장모였으며 감옥에 간 사이에 핏덩이 아들을 키우는 팔자 사나운 무력한 할머니의 모습만으로 오직 그런 풀포기 모습만으로 그 교도소 앞 언덕에서 북서풍에 시달리며 등에서 칭얼대는 아기를 어르고 있었다. 그런 그 여인네의 모습을 훔쳐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기로 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